이거는 우리 그 부동산 멘토로 나눠주고 계시는 그 부동산 투기꾼. 8년차 대위가 집이 3채나 있어. 책을 쓰신 분입니다. 농담이고요. 정말 그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그 군인들의 어떤 부동산 경험이 없잖아. 관사가 나오니까 내가 참 희한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독립하면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집을 삽니다.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근데 군인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 30을 먹고 40을 먹었는데 막 부동산 사는 게 겁이 나니까 청약밖에 매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확률에 의존하게 되고 또 내 집 마련을 적게 못하고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어떻게 좀 더 좋은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지성님의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성님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자유시간 투자자 김지석입니다. 네,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부동산 투기꾼이자 저쪽에 책팔이이자 이제 곧 12월부터 강의도 팔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2025년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26년 전망까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25년 트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가격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26년도의 전망과 투자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5년 부동산의 트렌드는 양극화였습니다. 왜 양극화를 키워드로 잡았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텍스트가 좀 잘렸는데 1급지부터 5급지까지 했고 2급지 마포, 4급지 노원을 가져와 봤습니다. 1급지 강남을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거의 천장이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4급지와 5급지인 노원과 근처 아파트들을 보면은 전고점 돌파를 겨우겨우 하고 상승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부동산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지역조차도 가격이 어디에 형성되는지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율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서울을 봤으니까 이제 수도권, 경기도랑 인천도 봐야겠는데요.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쭉쭉쭉 우상향에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확실한 반면에 경기도와 인천은 상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스터디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서울을 모르시더라도 서울을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지방에 계시더라도 서울 투자했으니까 서울을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방 투자는 아예 가망성이 없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이 오른 것처럼 서울과 좀 비교적 가까운 세종도 오르고 있고, 네, 대전과 뭐 울산 그리고 대구, 부산, 뭐 광주 같은 지역은 아직 세종보다는 서울에 가깝지 않으니 조금 더 시간이 기다리면은 분명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가격 변화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네, 전국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곳이고 파란색이 될수록 하락이 많았던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은 올 한 해 동안 8.8%가 상승을 했고 세종도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선방을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도 지역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급지체계라는 그 개념으로서 1급지와 5급지를 나눴고 그 중위 가격별로 5분위로 나눠가지고 가격을 나눠서 색깔을 다르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 1급지에 해당하는 용산구와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친구들은 12%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구로, 금천, 금관구라고 하죠. 그리고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친구들은 비교적 적은 상승률을 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자체적으로도 급지에 따라서 다른 상승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텍스트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시겠지만 그 서초의 바로 밑에 있는 과천시는 놀랍게도 18% 상승을 했고 판교와 분당을 품고 있는 성남시도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입지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거의 서울과 가깝다. 이미 서울의 가격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은 지금 부평구가 그나마 서울에 진입하기 좋은 곳인데 부평구는 유일하게 빨간색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25년도 가격 변화를 보고 2026년 버전 급지 체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이 2025년, 24년도 기준으로 했던 급지 체계고 오른쪽에 있는 게 25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2026년에 급지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바뀐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평구와 노원구와 강동구의 급지가 승급과 강등이 있었습니다. 은평구는 5급지에서 한 단계 승급해서 4급지가 되었고 노원구는 4급지에 3단계 강등이 돼서 5급지가 되었고 강동구는 3급지에 3단계 승급해서 2급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올해 부동산 정책은 총 3번이 나왔습니다. 6월 27일, 9월 7일, 10월 15일 3건이 나왔고 시간대로 한번 알아보면 6월 27일에 발표된 대책은 규제였습니다. 부동산이 투기가 만연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대출을 제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되었고 대출 시에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도 6억은 그렇게 큰 제한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애 최초로 대출을 했을 때 대출 한도는 6억 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출 규제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전입이었습니다. 근데 전입도 시간이 지나니까 파회법이 생겼는데 그냥 대출 실행할 때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출 실행이 되면은 전입을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파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발표된 대책은 부양책이었습니다. 이 627 대책 이후에도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을 해야 되는구나. 수요 공급 그래프를 따라가야지. 경제 논리에 맞지. 부양책을 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2030년까지 기다려야만 135만 호가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역시 너무 먼 미래의 공급책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잡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대책으로 10월 15일 대책이 나왔는데 규제책이 발표가 됩니다. 대출 제한을 추가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집을 사는데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대출 규제를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대출 규제는 아파트 가격별로 해서 6억, 4억, 2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군인이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는 없는 대출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도전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15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가증에 있는 결제일,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는 날 4개월 이내에 잔금을 해야 되고 잔금 당일날 전입도 해야 되고 가장 문제가 입주 후에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간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면 전세나 월세를 활용한 세입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되니까 실거주만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투자금이 기존에 비해서 2배, 3배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지금 요 지역, 서울 전 지역이랑 아까 많이 올랐던 과천, 성남 주변에 수원과 용인, 수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규제 지역이 걸려 있는데 요 규제 지역 내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시장의 흐름과 규제책 이런 것들로 어떤 상황이 올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풍선 효과와 규제의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감히 하게 되었고, 이 땡땡땡 4개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4글자. 네, 풍선 효과가 뭐냐 말씀드리면은, 풍선 효과는 규제 때문에 억제된 수요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수요들은 대기를 하던가 때를 기다리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인데,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라고 열심히 외치고 계신데요. 이런 현상, 비슷한 현상이 2017년도에서 2022년 사이에 5년간 28개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무주택과 유주택을 벼락거지와 벼락부조로 나누는 양극화로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과 수요 그래프를 경기, 인천, 서울 것만 가져온 건데요. 적정 수요가 이 점선입니다. 이만큼이 이 서울, 인천, 경기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가 오니까 오히려 심리적으로 반대 심리가 일어나면서 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네. 서울, 경기, 인천 공급은 그 해당 시기에는 다 좋았습니다. 근데 22년도에서 30년, 5년간은 규제로 수요가 억제된다고 쳤을 때 그래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측이 되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공급까지 절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양극화가 올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다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2025년 여기입니다. 25년도부터 적정 수요에 현저히 모자르는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서울과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사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의 공급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전에 5년은 공급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심리를 밀어올려서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번에는 심지어 경제 논리로서도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6년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유주택이든 무주택이든 상관없이 경매하시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무주택이시라면 비규제 지역이나 상가 투자하시면 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세입자 레버리지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 대출 LTV 70% 활용하셔가지고 대출 받으시고 거기에 월세 세팅해서 내 원리금 납부하는 금액을 낮추시면은 좀 적은 투자금으로 내 집 마련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상가를 하신다면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하시는데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미 아파트를 거래하신 경험이 있거나 지금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개발 빌라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걸려있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대상은 아파트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외에 빌라와 같은 다른 주거 형태를 하시면은 세입자도 넣을 수가 있고 투자금도 더 줄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경매 기술과 저희 또 경매가 리치군인 클래스에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경매는 여기서 배워가시면 되고요. 네, 상가는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비규제 지역은 좋은 입지에 전세가율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면은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생애 최초 대출로 70% 일으키시고 세입자 넣어서 투자금 줄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또 제가 이렇게 끝내면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동네 4개를 뽑아왔습니다. 네, 직장과 교통, 3도심 1시간대 갈 수 있고, 시광역중심은 1시간 이내 갈 수 있고, 학구는 그 지역 최고, 그리고 학원과 인접해 있는 곳, 상권은 차량으로 5분 내 대형마트 있는 곳, 평형과 그 방 구성은 전용 8사나 또는 전용 5구인데
최소 방세가 화장실 2개 있는 거. 투자금은 1억에서 2억대. 월 상환액은 100만 원 이하. 네, 대출 받고 세입자 넣으면은 월에 100만 원 이하로 내면 되는 곳. 4곳 가져왔습니다. 잘려서 안 보이는데. 네. 서남부 비규제 지역입니다. 서남부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도 부천, 그리고 인천 부평, 네, 밑에는 송도입니다. 송도. 그래서 지도 보시면은 부천 부평이랑 송도. 일단 부천의 상동역에 있는 상동지구입니다. 네, 상동역 7호선으로 다이렉트로 강남지구까지 환승 없이 1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고, 지나가면서 가산, 쥐밸리도 지나가고 구디단도 지나가고 광역 중심 가는 건 더 빠릅니다. 근데 이곳은 왜 좋냐? 여기에 그 상동 중학교가 있는데, 상동 중학교가 상일 중학교가 이 지역의 최고입니다. 딱 보시면 특목고 자사고 가는 비율인데요. 다른데 거의 3배씩 차이 나죠. 최고의 학교는 바로 옆에 품고 있고, 뒤로 보시면은 여기가 상권이 있는데 대형 마트 있고, 여기도 학원가 69개 있으니까 나중에 시거주하면서 자녀 키우시기도 좋겠죠. 여기 먼저 내 집 마련 하신 다음에 세입자 넣고 원리금 조금만 갖고 계시다가 나 좀 자녀 학군지로 가야겠다, 직접 거주하러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삼산지구입니다. 여기 바로 그 부천이 있고, 한정거장만 넘으면 삼산체육관, 그리고 굴포천역 있는데, 여기는 여기도 똑같이 학원가 있고 진산중학교 공부 잘하는 데가 있는데, 네, 전용 84 1억대 60만 원이면 내 집 마련 가능하시고, 진산중학교가 또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한 대로 동안 똑같이 내가 세입자 놓고 있다가 투자금 아끼면서 있다가 나중에 내가 자녀 교육하러 들어가야겠다, 그럼 시거주하러 들어오셔도 되고요. 왜 이렇게 계셨지? 여기는 송도입니다. 송도인데 109입니다. 송도 109. 체두이 국제학교랑 포스코 고등학교 있는 데고, 이 2개 학교가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유명한 학교인데 기숙사가 없습니다.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내 집에 세입자가 잘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랑 같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송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억대 초기 투자금에 월 100만 원 정도 납부하면은 세입자 세팅해가지고 보유하실 수가 있고, 송도가 이 학원 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학군에 엄청나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보시면은 퍼센테이지가 다르죠. 중학교가 예송중도 있고 해송중도 있고, 이게 다 송도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네. 여기에 플러스 고등학교 체도육기랑 포스코까지 해가지고 학군에 특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제 동남부로 가겠습니다. 동남부는 여기는 용인 기흥이고 여기는 동탄입니다. 2가지 지역 갖고 왔습니다. 기흥은 여기가 바로 수지구랑 맞닿아 있는 경계선인데, 보정동이라는 곳이 수지랑도 가깝고, 몇 정거장 가면은 신분당선도 이용 가능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구성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GTX A가 정차합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가성비 있는 동네인데, 죽전역도 있고 밑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 여기 학교들도 몰려 있습니다. 여기 학원가가 있고요. 여기에 신촌중학교를 품고 있는데 공부 잘합니다. 다음은 동탄. 동탄은 이제 구동탄이랑 신동탄 있고, 신동탄도 이지구의 북쪽 남쪽이 있는데 여기는 북쪽입니다. 동탄역의 우측에 동측에 있는 지역이고, 동탄역도 GTX A가 정차합니다. 그리고 동탄중학교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지역이고, 이 상가가 없는 게 2기 신도시들의 특징입니다. 상가지구가 주거지역보다 굉장히 적은데 여기가 상가지구입니다. 상가지구에 굉장히 가까이 위치한 아파트를 고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교적 신축이다 보니까 전용 5구고 2억대에 월 100만 원 정도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2기 신도시다 보니까 아직 입주한 지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학군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동네에서 좀 공부 잘하는 편인 동탄중학교 보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진 열심히 찍으신 거 제가 확인했는데, 단톡방 들어오시면 공지사항 링크에 제 노션이 있고, 노션에 오늘 자료, 텍스트가 깨지지 않은 상태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거기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PPT를 코다로 만들어내요. 아! 참여 코드가 있는데, 어? 참여 코드. 참여 코드. 네. 참여 코드. 기버입니다, 기버. 어? 기버. GIVER 기버. 네. GIVER. 맞지 기회. 네네. 네. 이렇게 어디 도움 되셨나요? 네. 부동산을 5월달에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3억을 넘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군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13억인데 어떻게 사나 참 모르겠는데. 근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군인이 있어요. 그 부동산 용어 지금 아까 찍어주기 전에 부동산 용어들 막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네, 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걸 몰라도 매번 계속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13억이 생기면 내가 그때 공부해서 아파트 사겠다고 하면은 못 삽니다. 절대 못 사. 그래서 지금 13억이 있는 척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13억을 턱 생겼을 때 그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안 생겨도 1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자유시간 투자자님이 사실 지금 현역이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무료로 하는 건데 이때 이 기회에 많이 배워놓으시고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은 그냥 한 번에 턱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지성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5월달에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3억을 넘었다고 어떻게 사나 참 모르겠는데. 네, 아셔야 돼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13억을 해야 돼요. 1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